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이 또 찾아왔어요. 자,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우리의 이경철 조종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 조종관님께서는 어떻게 휴가 안 가세요? 네, 아직 안 갔습니다.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9월 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초 정도에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자, 그나저나 이게 또 이제 좀 무거운 얘기인데 지난 1일부터 이제 전국에 일어난 호우 피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번 주말까지 장마가 이어진다고 하니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지난 1일부터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3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이재민 또한 7,600여 명이 발생을 했고 도로와 교량, 주택과 같은 시설물 피해가 2만 건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네. 지난 1일부터 누적된 이재민은 전국의 11개 시도 4,300여 세대 7,500여 명인데요. 네. 이 가운데 1,600여 세대 3,000여 명은 현재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친척집이나 체육관 그리고 마을 회관 등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접수된 집중호우 관련 인명피해는 사망 33명, 실종 9명, 부상 8명이 발생을 했고요. 지역별로는 경기와 전남이 각각 8명, 충북 7명, 전북 3명 등 총 33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는 충북 6명, 충남 2명 등 총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소방서에서 장비 9,100여 대와 2만 7천여 명의 소방 인력을 투입해서 물에 빠지거나 홍수로 고립된 2,063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를 했고요. 1,900여 건의 급수와 배수를 지원을 했고 도로가 무너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5,700여 건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수치까지 이게 읽으시려면 이게 힘드시죠? 수치가 뭐 한두 개여야지 이게. 그렇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저 인천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에서도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호우 경보가 일주일이 넘게 내려졌고 인천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 인천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138건이 발생을 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온 지난 일요일과 그제가 침수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 찜질방이 완전히 침수가 되어 이틀 동안 배수 작업을 하였고요. 남동구 만수동에서는 도로가 침수되어 300톤가량의 물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가 건물이 물에 잠겨서 30톤가량의 물을 빼냈고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주택이 잠겨 10톤가량의 물을 또 빼냈습니다. 그리고 중구 을왕동에서는 한 주택가 골목의 어른 종아리 높이까지 빗물이 넘쳐서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바람도 상당했었는데 좀 뭐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좀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서 순간적인 바람도 상당했는데요. 중구 무의동에 있는 도로상에 나무가 쓰러져서 도로가 통제가 됐고 연속 옥년동의 한 상가 건물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려고 해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안전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는 유리창이 떨어지려고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중구 인현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는 양철 지붕이 통째로 날아갈 것 같다는 신고 전화가 들어와서 안전조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항에서 남청라 IC 방면 고속도로상에서는 이번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서 10톤가량의 토사가 고속도로로 쏟아져서 터널과 도로의 차량 통행이 4시간 동안 통제되기도 했고요. 아마 이 시간대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강화군 길상면에서는 축대가 붕괴됐고 미추홀구 주안동에서는 전신주가 넘어져 도로가 1시간 정도 통제가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현재는 모두 안전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최근에 해루질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루질, 이거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요새 예능 프로그램하고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해루질은 주로 물에 빠진 갯벌에서 밤에 횃불이나 랜턴을 켜고 조개류와 고기를 잡는 어로 방식인데요. 최근 들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늦은 밤 해루질에 나섰다가 갑자기 차오른 바닷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이어져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 사망 사고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갯벌에서 조개를 캐거나 야간에 해루질을 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가 138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 사고로 12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해로질로? 그렇습니다. 허허. 지난 5월 하순경에는 경남 하동에 있는 방아섬 인근 바닷가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해루질을 나갔다가 부자가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새벽 2시쯤에 썰물에 맞춰서 아버지 아들이 방아섬 인근 바닷가로 해루질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어머니가 신고를 했는데요. 안타깝게 그 다음 날 인근 해안가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중순경에는 중구 한악계 해수욕장에서 50대 남성 등 2명이 해루질을 하러 나갔다가 고립이 되어 구조가 되었고 그 다음 날에도 같은 해수욕장에서 50대 남성 등 관광객 5명이 해루질 중에 고립이 됐다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들은 고립되어 있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3명이 심한 오한을 호소해 병원까지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해루질과 같이 갯벌에 갈 때 어떤 것을 또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도 좀 해주시면서 기타 당부사항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갯벌에 들어갈 때는 복장부터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화보다는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갯벌은 땅이 고르지 못하고 발이 빠지면 잘 나오지 못하고 맨발로 다닐 경우에는 어패류와 폐각 등이 있어서 몸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밀물과 썰물 시간대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갯벌에 출입할 때는 사전에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해서 물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갯벌에서 나오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명조끼 물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렇죠. 지난번 춘천 의암댐에서 13km의 기적이라고 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신 분이 13km를 떠내려와서 구조되기도 했잖아요. 바닷가에서 활동하실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하시고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짝을 이뤄서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앱인 해로드를 설치해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이 해로드 앱은 해상에서 안전을 안내하는 길이라는 뜻인데요.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구조 요청 버튼을 누르면은 119와 해경의 빠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이경철 조종관과 함께 했습니다.